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2월에도 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 다시 한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간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에너지 패권 전쟁에 따른 영향,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지수는 장 초보다는 낙폭을 살짝 줄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오늘 장 분위기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와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 투자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의 첫 장인데요. 양지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간밤에 유가가 7% 넘게 급락한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라서 조금 더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 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가 조금 상방으로 네. 턴을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이탈 나온다라든가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심하게 강해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좀 시장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전일자의 유가 상승이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그래도 좀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소폭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라는 이슈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까지도 사실 좀 좋은 이슈 좀 증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었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에너지 가격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의 유가 하락은 그래도 앞으로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증시 계속해서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축유 방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비축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방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그래도 중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될 것이다. 이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대부분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사실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단기랑 장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우려감이 이미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리스크가 반영된 시장에선 좀 저가 매수를 지금처럼 이전처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오늘 증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냉각수 부족 이제 재고가
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벨기에에서 3M사죠. 3M사에서 벨기에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냉각수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생산량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재고를 양을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크게 염려할 부분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단된 원인이 환경 관련된 이슈입니다. 결국에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인데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니까 환경적인 이슈 잠깐 규제를 이제 풀어주더라도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게 리스크로 작용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PCE 지수가 굉장히 최고치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시장 예상치보다는 근원 PC는 낮게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일단 이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고 소화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수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또 반도체주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이 냉각수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는 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만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함께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이루다입니다. 자,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15% 가까이 올랐고 현재도 11%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아직까지 목표까지 달성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모두가 지금 이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점입니다. 많은 시점이기도 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 목표가 7,000원 그대로 제시를 드리고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에 좀 눌림 나왔을 때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거래량 실려주고서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장기 평선들 지지 받을 때 제가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 매수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자 한 10% 이상 수익권 들어오셨을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 환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매집봉 나와준 이후에 조정 주고서 크게 다시 한번 거래대금 발생시켜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루다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제가 또 준비를 했고 계속해서 이전에도 준비를 해서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관련된 기법 같은 게 궁금하시다 하면은 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자료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루다 현재 6,230원 선 부근에서 등락 보이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7,000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보유 전략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다 리뷰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목받았던 이슈 중 하나가 슈퍼 주총대회였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또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사업인데요. 좀 중요한 화두가 이 신사업인 것 같고 이를 위해서 또 인수합병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SK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또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인수합병 M&A에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모두의 관심사죠. 네. 이제 인기 종목들 쭉 체크를 해보면은 이 상위에 다 이 M&A 관련주들 이렇게 상위 랭크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네. 앞으로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까지도 M&A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M&A 이슈 바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자 이제 이 쌍방울이라든가 광림 같은 종목들이 M&A 이슈 발생하면서 급등 나가는 모습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이게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오늘자에 지금 쌍방울, 광림 같은 기업들 그리고 KH그룹도 인수 대상자로 이제 인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로 좀 분류가 돼가지고 상승폭 키우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사태가 불발이 나더라도 정말 많은 M&A 매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이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들이 조성된 이유가 국내 기업들이 돈이 정말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역대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현금 보유고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M&A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M&A 건수 자체가 1000건이 넘어갔었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쏟아졌었는데 올해 더 좋은 전망들이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M&A 관련된 이슈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섹터 관련해가지고 오늘자 좋은 소식 나온 종목들 쭉 보면은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이스타항공 관련해서 인수 소식이 있었죠. 이제 항공사 인수하겠다 했다가 그게 불발나가지고 주가가 완전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그룹들, 뭐 쌍방울과 KH그룹이라든가 이전에 계속해서 M&A 거론됐던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불발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들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림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쌍방울 그룹 계열사죠. 계열사인데 이제 사업 부문에 조금 엮여있는 기업입니다. 전기 특장차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전기차, 특히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전기차, 자율주행, 뭐 UAM 이런 미래성장 산업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룹 계열사들, 뭐 대기업의 계열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독적으로 그런 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폭 키워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지금 현재 거래 정지돼가지고 감사 의견 거절까지 나오고 뭐 조사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양날의 검인 시장이 M&A 시장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M&A 관련해서 전망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룹주들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만약 불발이 나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변동성이 50%에서 100%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섹터가 이 M&A 섹터니까 추격 매수하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 있는 유망한 종목들, 그런 유망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장 전략 세워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쌍방울과 광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기업의 M&A 규모가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올해나 내년까지도 이러한 증가 추세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이지만 모두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나온 이슈가 다시 한 번 또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M&A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얻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애교 뿜뿜 어피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종목은 나노 CMS이고요. 매수가가 45,994원에 비중 10%인데요. 손절을 할까요? 추매를 할까요? 기다릴까요?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나노 CMS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횡보를 거치고 올해 들어서는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36,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추세가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당장에 손절하기보다는 좀 반등이 나와줄 때 손절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없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1년도 초에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한번 중간에 테마 형성,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도 있었고 다른 테마들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기간적 조정을 거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대금도 아예 실려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동안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과거에서 테마 형성 가장 크게 되었던 부분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들 현재 또 리오프닝 관련주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기 좀 힘들다라는 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하락하다가 지금 모든 추세가 다 꺾여버린 상황입니다. 이평선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장기 이평선들 다 꺾여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장기 평선도 아닌 21선을 뚫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 매집봉이 보여주는 상황도 아니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어딘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저점이 거의 지금 포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롭게 그냥 이미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큰 폭에서 손절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한 차례씩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기는 할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거래대금 조금만 실려주더라도 10%에서 20% 사이 이렇게 급등 나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은 4만 원대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좀 분할적으로 해갖고 좀 한 번에 매도를 다 하지 말고 분할 매도해가지고 이제 손실폭 최소화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 그리고 올해 상장하고 있는 기업들 쭉 체크를 하면은 그래도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들을 많이 상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장주들 위주로 해서 상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홀딩하고 이제 본전가까지 이제 평단가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난 마음이 급하다 하시면은 약손절하는 전략 그리고 괜찮다 나는 좀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다 하시면은 좀 더 기다리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실 수 있으면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종목 상담 방에서 또 감사하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대호쌤만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TV 추천주들 다 잘 가네요. 이루다는 못 담았지만 다른 분들 축하드리고 또 아쉽지만 두산중공업이랑 한빛소프트로 수익 봤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또 함께 참고해 보셔서 많은 또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레미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라운시큐어이고요. 매수가 4,100원에 비중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보완주입니다. 보완주라서 최근에 또 전망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주가 흐름 보시면 1월 말에 좀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현재가 3,8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보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보완주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강력하게 홀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바닥에서 막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보완주들 자체가 최근 들어서 사실 거래대금 들어와준 종목 정말 많습니다.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한 9,000원대, 8,000원, 9,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점 다져주고서 계속해서 또 거래대금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드림시큐리티도 어제였나요? 어젠가 그젠가에서 거래량 실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로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
개별 이슈로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보안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넓게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온시큐어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욱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라온시큐어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 재료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결국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2022년도, 3년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텐데 블록체인 보안주 해가지고 원탑을 뽑아라라고 하면 라온시큐어가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가격 전략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4,100원이시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매수하다가 따라가시다가 좀 손실이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전부터 갖고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4,1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장기 이평선들 지금 보시면 120선 맞고 지금도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이번 뚫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1월자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장기 이평선 이제 60일선도 돌파를 했고 단기 이평선 5일선, 21선, 11선까지 전부 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고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묵직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집봉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앞에 이제 3월자 초에 3월 중순에 발생한 거래대금, 이번에 발생한 거래대금 매집봉으로 작용돼가지고 한 차례 돌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고 강력하게 좀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0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사실 이전 매물대가 사실 좀 촘촘하게 쌓여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네. 굉장히 많은 이슈들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윗골이 실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분할 매도 전략은 좀 확실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4,100원대 돌파해가지고 4,500원대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윗골이 맞고 떨어졌던 자리 그리고 오랫동안 행보하면서 매물대 강하게 만든 자리니까 4,500원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구간 물량 대량 거래량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루에 1,000만 주 이상 발생을 시켜주면서 튀어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상 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 구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온시큐어 보안주 관점에서 보유 의견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좀 저항대가 촘촘히 쌓여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4,500원 제시해드렸고 그 위를 돌파하게 되면 5,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비옷 입은 큐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이고요. 매수가가 22,400원에 10%. 지금 수익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항공주들이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최근에 유가 급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항공주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22,6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상담할 때마다 이 항공주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항공주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이 유가 상승이었어요. 이제 기름값 올라가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게 오늘자 조금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이제 비축유도 방출을 하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증산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공주가 테마 형성이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테마 형성이 되고 두 번째는 유가 하락 관련해서도 테마 형성이 됩니다. 저번에 이제 큰 폭으로 상승 한번 보여줄 때 그때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항공주들이 또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에 매도하기보다는 한번 주목받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죠. 좀 넓게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시면은 이전에 고점 다져준 이후에 쭉 떨어졌다가 거래대금 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거래량 크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 포착해 볼 수 있습니다. 요 구간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살짝 조정받는 척하다가 장기 편선 지지 받고서 또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이제 우상향 초입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초입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 좀 홀딩하시고 이전에 매물대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 2만 원대 후반 구간까지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때 또 대량 거래량 크게 발생을 하면은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모습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올라가시면은 분할 대응 조금씩 하시고 그때 한 번 더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대답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요청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악재가 해소됐습니다.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한 2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흐름 지켜보시고 그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서 돌파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위드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라클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 10% 좀 봐주세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큐라클은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3월 달에 좀 흐름이 좀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3월 28일에 26,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21,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분은 매수하신 다음에 또 바로 하락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큐라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사실 제약바이오가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무리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상 실패가 나오면 그쵸. 또 이제 무너지는 게 제약바이오보다 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제약바이오 섹터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ACR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캔데 해당 기업들,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또 좋은 소식들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대면으로 또 진행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 이전 같은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큐라클이 거기서 좋은 뭐 결과를 낸다라든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여를 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자체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지금 손실권 좀 내려오긴 했지만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낙폭이 커졌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2021년도 8월 달에 고점 만들어준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면은 에너지들이 실려주거든요. 특히나 오랫동안 하락한 종목들일수록 한 번에 상승 탄력 받으면은 장기 평선 전부 다 돌파를 해주고 그 위쪽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업에 확신이 있고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뭐 임상 관련된 이슈, 이 시장 규모가 크다라든가 뭐 발표될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믿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길게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 반등 나왔던 구간에서 거래대금 조금 실려주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요 구간인데 3만 원대 중반 부근까지는 그래도 매물대가 많이 없으니까 요 구간까지 그래도 슈팅 나와주면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라클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천리향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홀딩스 매수가 6,200원에 비중 60% 힘드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건홀딩스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입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비중이 크셔서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회복은 한 차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이건홀딩스 제가 작년에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건홀딩스가 그래도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이건 자회사들도 이제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환경도 굉장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뭐 탄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홀딩스라는 기업이 또 이제 산림 관련해가지고 많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원자재 관련주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홀딩스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인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실적이 깡패죠. 결국에 네. 이제 모든 주식들은 실적 기반해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지주사 홀딩스는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빨리 좀 끝나게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일단 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중간중간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반등 나오면은 본전권 오시면은 꼭 좀 비중 조절은 20% 이하로 좀 줄이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대폭 축소하는 전략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는 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김대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김대호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자율주행 시스템 본격 상용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제가 최근에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도대체 자율주행 언제 가나요? 예전부터 전망이 좋다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들 딱 그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산업, 자율주행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산업 성장성도 있고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많고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인 만큼 한번 기대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시장,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죠. 시장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1150조 규모까지 2035년도에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성장성이 어마무시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주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실증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우리나라 이제 원톱의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잖아요. 강남에서입니다. 제일 이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로보라이드를 또 시범 운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포티투다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기업이고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업 역시 서울 마포 쪽에서 또 이제 운행을 자율주행차를 택시를 돈을 받고 운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로봇이라든가 뭐 다른 AI, 메타버스 등 대부분 산업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래 보시면 AI 방역 로봇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죠. 이 소식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도 조금씩은 반등 나오는 모습도 나왔는데 결국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반 성장 가능하고 이 관련 이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좀 오타가 있네요. 오타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 3단계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내에서는 이제 3단계 상용화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기술 발전 수준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3단계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4단계까지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최근 시장을 보시면은 이번에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또 발생을 했죠. 이제
이 정책 관련된 이슈, 인수위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겠다, 또 친환경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이 자동차, 전장 관련된 이슈들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져준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관련된 샌드박스, 이제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결국에 자율주행 산업이 크게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 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규제가 하나둘 해소가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또 관리를 하는데 이 국토부에서 차량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나와주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앞으로 이제 규제를 좀 해소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테마 형성될 가능성 높은 산업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M&A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M&A 관련된 이슈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M&A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중에 가장 유망한 섹터가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봇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 대기업들, 뭐 자동차를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M&A 대상으로 탐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자율주행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지금 돈이 정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M&A 관련해서 매물만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이 자율주행 기업 인수합병 이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쟁 심화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개발로 인해 가지고 국내 투자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자체 개발로 인해 가지고 국내 투자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지금 M&A 관련해서 글로벌 이제끼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이 M&A 이슈를 체결을 하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좀 막아서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더욱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빨리 인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기업들보다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 또는 중견 기업에서 이 투자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술력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수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관심 갖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들 자율주행 투자 지속. 이번에 독일에서 스트라드비전 지분을 6% 인수를 했다라는 이슈도 발생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를 깜짝 상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가치가 60조 원 정도 나와주는데 이것도 정말 큰 이벤트거든요. 사실 모빌아이 상장 관련된 이슈가 3월 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S1이라는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상장신고서를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한 달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상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스케줄 자체가 한 달 정도 걸리는 산업인데 3월 초에 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4월 초에 이 모빌아이 상장 관련된 이슈 재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아이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당시에 관련주들 상승폭 그래도 10% 이상, 20%, 30% 2, 3일 연속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섹터가 정말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이런 이슈들 발생을 하게 되면 테마 자체가 좋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라 말씀드릴게요. 자,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1,150조 원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다. 가파른 성장세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 보유량이 지금 최대치다. 이 부분 M&A 이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력 보유 기업들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술력이 좋은 기업 해가지고 이제 자리 가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관련된 이슈 앞서 말씀드린 모빌아이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엮여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도 매번 드리면서 오픈 채팅방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이 강의 관련된 내용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고 주식 관련해가지고 정보들, 뉴스들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에서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율주행 테마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주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인데 네. 자율주행 산업 관련해가지고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텔레칩스라는 기업은 이전에 가장 크기 테마 형성된 게 모빌아이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4월 초에 모빌아이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쿠팡 관련된 이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이 똑같은 S1 양식으로 상장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상장을 했을 때 이 기대감 그리고 상장했을 당시에 주가가 좋게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관련주를 따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텔레칩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텔레칩스의 자회사가 칩셋미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과거에 모빌아이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부분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해외 관련해서 모빌아이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이슈도 존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이 MCU를 지금 12인치짜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삼성전자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M&A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전에 이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이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자율주행 부분도 빠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에서 또 밀고 있는 부분이 전장 사업을 또 굉장히 열심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생산 라인에서 이 텔레칩스라는 기업이 지금 MCU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또 투자를 할 때 MCU가 필요할 때 이 텔레칩스 제품들 충분히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와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번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150억이 나와준 기업입니다. 사실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적자도 있었고 안 좋은 흐름들 보였었는데 21년도에 81억 나와줬고 22년도 150억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성장주 섹터가 왔을 때 그런 기업들이 대장 잡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 실적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이 텔레칩스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다시 발생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소식, 모빌아이 관련된 이슈, 삼성전자 M&A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승폭이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일단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때 이 구간 강한 매물대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 현재 17,700원 부근인데 손절가 좀 짧게 타이트하게 17,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20선 부근인데 이 구간 이번에 3중 바닥 다져주고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바닥 다져주고 있으니까 이 구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 구간에 조금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 발생한 지점이죠. 해당 구간까지 조금 목표가 1차적으로 짧게 2만 원 설정을 하시고 매매 전략 세워 가시면 좋겠고요. 이 구간 대량 거래량 발생하면은 22,000원 이전 고점까지 23,00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텔레칩스였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죠. 모빌아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한 기업 가치가 61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빌아이 상장 관련주로도 모멘텀 부각될 수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M&A에도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관련해서도 역시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 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해 봤고요. 또 이제 오늘 4월의 첫 장 금요일인데 오후장은 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한번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5월 계속해서 이제 전망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최근 들어서 이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어제자 굉장히 큰 금액을 또 매수 포지션을 잡아줬거든요. 선물, 현물 모두 매수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크게 추가적으로 이탈만 없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이제 상당 부분 매수 포지션 잡아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관들이 다 어느 정도 된 리스크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전쟁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뭐 공급망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인플레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해서 좀 박스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매매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중소형주 지금 사이클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는 상황인데 결국에 중소형주 다음에는 대형주 장세도 한 차례는 오게 됩니다. 대형주들도 저가 매수세 잡아줄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이제 사이클 좀 누리시다가 한 4월 중순 4월 말쯤 되면은 좀 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외국인의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QR코드 찍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와 전략들 함께 또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박의 하락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후로 상승 하락폭을 줄여나가면서 이 시각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53% 밀린 2,743선, 2,740선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거셉니다만 개인의 매수세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입니다.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SM과의 표 대결에서 성공했습니다. 얼라인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해서 매출의 일정액을 인세로 챙겨가는 등의 지배구조 문제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소액주주 측의 감사가 선임이 되면서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엔터주 전반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SM은 이 시각 5%가량 급등물을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연출하면서 오늘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에는 85,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 좀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쌍방울입니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인수 의향서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쌍방울그룹은 계열사 광림의 특장차 사업과 쌍용차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쌍방울은 오늘 개장 직후 바로 상한가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이 시각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1,010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현대사료입니다. 두올물산과의 합병 가능성으로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로 2거래일 동안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요.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세 23%가량 분출하면서 144,700원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좀 대형주들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5위권까지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69,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